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은 국가대표팀들의 경기력과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대회로 평가전을 통해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전략과 전술을 실험하고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와의 평가전은 정말 역겨운 수준의 심판과 중동 특유의 루즈하고 거친 플레이에 우리 대표팀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묵인한 주심의 판단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선심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주심을 바라봤고 주심은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경기를 망쳤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이자 카타르의 국왕 알타니가 분노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파의 심판과 폭행 선수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카타르 매체 도하 뉴스는 카타르 국왕이 주심과 이라크 선수 행동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피파는 즉시 징계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며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과를 받고 강력한 엄벌 징계를 촉구할 것이다. 피파가 하지 못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축구계에서 쫓아내겠다며 강도 높은 어조로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7월 PSG와 2028년까지 계약하면서 카타르 국왕 소유의 구단 PSG의 유니폼을 입었고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온 프랑스 슈퍼컵에서 3분 만에 이강인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이로써 PSG는 1995년 시작된 트로페 데 샹피온에서 통산 12번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이강인이 경기 중에 부당한 퇴장과 폭행을 당하자 직접적으로 힘을 과시해 선수 보호에 나선 것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가 이라크와의 평가전을 통해 중동팀에 대한 예방주사 경기를 펼쳤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후 10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친선 경기를 펼쳤는데 첫 스타팅 멤버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선수들이 대거 빠지면서 시작을 알렸고 평가전임에도 거친 중동 축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정을 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축구 리그는 대부분 거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심판들이 파울을 불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대회에서 이러한 판정은 선수 보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거기에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주심은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막판 이강인의 퇴장에도 이재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머쥐었고 클리스만의 플랜 B 전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반 40분 이라크 박스 안온전에서 흐른 공을 오른쪽에 서령우가 잡아 오른발 컷백 패스로 이재성에게 내줬고 박스 바로 밖에서 공을 잡은 이재성이 그대로 왼발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이라크의 골망을 흔들며 결승골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후반 39분 문제의 일이 벌어졌는데 오른쪽 사이드라인에서 경합이 붙었고 이강인이 먼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수비를 저지르다 이치가 좋지 않게 되자 이강인은 다시 공을 뺏으려 했던 상황에서 이때 서로 발이 부딪히는 충돌이 있었고 발이 밟힌 이라크 선수는 홧김에 이강인의 얼굴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가격당한 이강인은 당연히 저항했고 다시 이강인의 얼굴로 강하게 밀치자 이강인도 감정에 휩쓸려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심이 말릴 정도로 이라크 선수에게 강하게 경고할 상황에서 주심은 두 선수 모두에게 옐로카드를 들면서 두 번이나 맞은 건 이강인인데 똑같이 옐로카드를 받은 이강인은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미 이강인은 옐로카드가 있던 상황에서 경고 누적으로 인해 퇴장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라크전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개막하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마지막 평가전으로 특히 이라크전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고비 때마다 한국의 발목을 잡아온 중동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동남아 대회 준결승에서 이라크의 승부차기 극해졌고 2004년 중국 대회 8강에선 이란, 2000년 레바논 대회 준결승에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저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는데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했던 직전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도 8강에서 카타르의 패배를 맛봤고 이라크는 지난 2007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던 팀으로 지난해 걸프컵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을 꺾고 우승하며 이번 아시안컵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페인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던 헤수스 카사스 가르시아 감독이 부임하면서 전술적으로 짜임새가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이나 가격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똑같이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미 손흥민의 페널티킥 장면 역시 VAR이 없어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아 판정이 이상했던 주심은 황당한 판정으로 아시안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제 아시안컵을 위해 카타르 도하로 나서는 한국 대표팀은 1956년 초대 우승팀으로 1960년에도 정상에 서며 2연패까지 성공했고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영광을 맛보진 못했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등 네로라 하는 스타 선수가 나섰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기다림은 64년이 흘렀습니다.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것도 4차례나 되는데 1972년부터 1980년, 1988년 그리고 2015년 모두 결승 무대를 밟았으나 아쉽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출국 전 열린 2023 KFA 어워즈에서 각오를 밝혔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넘치는 에너지로 충분한 믿음을 갖고 카타르로 넘어간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꼭 64년 만에 아시안컵을 들어올리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고 6주 뒤 좋은 모습과 성적으로 뵙길 바란다라고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이라크에 승리하며 A매치 6연승과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치른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부터 매 경기 승전골을 울리던 클린스만호는 이날도 승리하며 6연승을 내달렸는데 6경기에서 클린스만호는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총 20골을 기록하면서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10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로 이동하여 2조에 속한 한국은 15일 바레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15일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바레인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 요르단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알투마마 스타디움, 말레이시아전 1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알자누브 스타디움 일정표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거칠게 행동한 이라크 선수 이라크 이름 모하메드 알리는 아랍에미리트의 프로축구팀 알자지라의 소속으로 포지션은 미드필더 2000년생 23세의 선수입니다. 프로답지 않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주심과 선수에 대해 책임을 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와도 사이가 좋은 국가로 꼽히며 한국의 우호적인 나라인데 서로에게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엄벌주의의 나라답게 피파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2020년 수교 40주년을 맞아 아랍에미리트는 외교, 국제협력 장관이 코로나로 한국과의 우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고 2020년 7월 13일 우리에게 만수르로 잘 알려진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의 동생 압둘라 빈 자이드 알라얀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회의를 가지면서 압둘라 장관은 한국에 오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서 2주간 격리와 검사를 받은 후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왔으며 코로나 이후 첫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언급하면서 백신 개발, 방역, 보건, 식량안보, 과학기술 등 양국의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해졌습니다. 또한 건설과 국방에서 한국과 양국 간 군사 교류 방안과 방위산업 협력 등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타르 역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카타르로 진출했으며 카타르의 철도와 건설 등 엄청난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도 우호적인 나라들 관계에서 누구나 정정당당한 스포츠에서 인종차별과 불필요한 행동이 결국 참교육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